네, 안녕하십니까. 깐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보게 되면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코스닥 이쪽에서의 하락 이 부분이 중순까지 같이 끌고 내려갔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어저께 자동차 쪽 너무나 좋게 나왔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사실 3분기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드렸는데 3분기 실적이 내년 시장에 대한 기업 전망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중심에 서는 과정이 여전히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삼성그룹주들이 거래 대금을 크게 나타냈다 되고 자동차 쪽에서 실적 발표한 이후에 거래 역시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은 11조 4,900억까지 늘어났다 됩니다. 다만 지수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0.7%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외인들이 1,195억 매도를 했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소폭의 매수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매도가 소폭 확대되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기관에서가 이제 6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진다 됩니다. 다만 기관에서의 매수가 앞전에는 베이시스에 따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움직였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투신이라든지 보험 이런 쪽에서가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준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557억 정도 들어왔다 되겠죠.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한 313.8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외국인이 492계약을 매수를 했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은 동일하다 된다. 규모 자체는 아직까지 크지 않다 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는 강보합으로 누적 순매수가 6,434계약까지 확대가 되었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뭐 개인들 대주주 양도세 이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되었다 이 부분도 맞지만 실제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현재 시장의 성격하고 안 맞는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미국에서의 뭐 대선 이후의 흐름 이런 부분은 다 나타난다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외인들이 어제부터 조금씩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관에서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되겠죠. 그러니까 얼핏 보게 되면은 코스닥이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기관에서의 매매 형태를 좀 보시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를 확대하고 거래소에 대해서 매수를 키운다 이 구조가 지금 현재 9월 말부터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거래 대금이 확 실려가지고 투매가 나와버리면 괜찮은데 거래 대금이 크게 실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중간에 하락을 크게 나타내다가 이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중요 가격대에 오게 되는데 이 라인대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은 역시 하락이 좀 더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오중전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오중전에서 과연 어느 쪽으로 이제 향후 중국의 경제 발전을 나타낼 것이냐 이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의 오중전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관망세 이어진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장중에는 하락을 좀 더 확대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2.5% 이상 하락을 하던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에 소폭 하락을 축소해서 2.29에서 1.64%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나타난 배경이 뭐였냐? 코로나가 최근 들어서 확산이 된다. 이 부분은 뭐 새로운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제 핀셋 봉쇄라고도 얘기하는다. 그 부분이 확대된다. 그로 인해서 유럽 경제가 위축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어제는 좀 강하게 유입이 되었다 되고요. 그 다음에 S&P, 독일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S&P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한 26% 정도 급락이 나왔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독일 증시를 더 끌고 내려간 그런 흐름이 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미 증시 역시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주가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둔 미국에서의 기술주 역시도 경계감이 확대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어차피 미국에서의 부양책, 추가 부양책 하니 안 하니 이 부분은 현재는 미 대선 전후로나 거의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분위기는 동일하다 되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승을 이끌어왔었던 경기 관련된 쪽이 전반적인 하락을 나타냈고 그 외적으로도
대부분이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시총 최상위 1, 2 종목군이 어느 정도 하락을 제한시키는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다 되고요. 변동성 지수가 25에서 30이라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돌파가 나오면서 17.8%라는 급등이 나타났고, 유가도 이제 3% 정도 하락해서 38불 중반 정도로 내려왔다 됩니다.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1.5% 전후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국내 증시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도 1.6% 정도 하락을 해서 앞전에 고가 라인대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의 반등,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역시 1130원의 소폭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변동성 지수 보도록 하죠. 조금 큰 그림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거의 2달 동안 25에서 30이라는 자리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왔다 갔다 흐름을 보면서 상단에 넘어갔다 되죠. 상단을 넘어가면 기본 마디가 35 정도까지 열린다 됩니다. 박스 자체가 좁은 마디였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상가 패턴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미 대선이 종료가 될 때 불확실성이 커질 거냐, 아니면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가 될 거냐, 이 차이가 됩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냐 아니면 바이든이 되냐, 이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불확실성 어느 정도 거친다는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 봤을 때는 35선까지는 우선 열어둬야 된다 정도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미증시 정도가 조정이 나온다면 한 차례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나스닥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가 중간마디에선 지지가 된 그림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시장에서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대 전후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전체 박스권의 중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증시가 안 좋은 쪽으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박스권의 흐름은 동일하다 정도, 동일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미증시 자체가 앞전에 상승하고 나서 상승폭에 딱 50% 정도의 조정을 보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반등할 거냐, 아니면 한 차례 정도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거냐, 이 부분이 될 거고, 미증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분기 GDP 이 부분이 목요일날 발표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P 지수인데, S&P 지수도 거의 마찬가지죠. 박스권의 중간 자리대에서 우선은 지지가 되었다, 비슷한 케이스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중간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추세 상단 자리,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냐 아니면 반등을 할 거냐, 그 정도의 차이가 되고, 앞전에 상승 거래수가 13거래였으니까 11거래일까지가 어제였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가 13거래일 정도 맞춰진다 됩니다. 그래서 역시 목요일 날이 중요하다, 동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일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 하락을 했다 되죠. 대형주 같은 경우 0.3% 정도, 대형주는 뭐 거의 하락이 없었다 드는데, 코스닥에서가 3.7% 하락했고, 중형 쪽에서가 2%, 그리고 소형이 2.5% 역시 하락을 크게 키웠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앞전에 이제 그 달리 움직였던 흐름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드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강세를 띄었다 된 쪽이 자동차,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물산에 해당된 유통, 이런 쪽에서 강세 띄었다 되죠. 그러니까 어제 소위 말해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전차가 시장을 받준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시장 영향을 대부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쪽과 그리고 성장주 이런 쪽에 역시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차별화가 되긴 하는데, 이 차별화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시장에서 지금 경기빈과 가치다라는 쪽은 시장 대비해서 늘 강하다 되고,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쪽이 중심이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성장이라든지 중소형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시장의 가격도 약하고 시장이 빠질 때는 더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되기 때문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가 심할 때도 실질적으로 수급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투신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사는 쪽은 거의 동일하다가 되는 거고요, 파는 쪽도 거의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 차이를 상당히 크게 두고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정책이라든지 내년에 대한 기대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 업종 지수로 보게 되면 자동차 업종 지수가 실제로 이제 어제 2%대 상승을 보였다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 지수 주간상에서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앞전에 전체 박스권이 이 라인이고 중간 마디를 넘어갔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번에 지난해 줬죠. 지난주 지지를 받았다가 된 쪽이 결국은 추세 돌파 지지를 받았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상단 자리,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나서 상단 자리 열린다.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자동차가 왜 강세를 띌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죠. 그럼 시장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주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가가 자산 가치에서 싸 또는 실적 대비해서 싸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가치주가 성장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장이 언제 성장하냐? 새로운 신사업을 하거나 또는 실적 자체가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할 때 실적 성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자동차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우선은 외국인 삼성전자 매수를 많이 했다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번 주 목요일이 된다. 이번 주 목요일이 결국은 굉장히 국내 증시에서도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증시 자체는 수요일까지가 어느 정도는 조정 일수가 나타날 수 있다 되는데 목요일 날이 바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건희 회장 별세를 내서 향후 배당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이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도 무게를 실 수 있다. 이렇게 되기로 하는데 삼성전자가 역시 외인들 매수가 가장 많았다 했죠. 기관도 동일하다 되고요. 근데 LG화학이라든지 카카오, 넷마블, 네이버 이렇게 들어오니까 인터넷 게임에 들어왔다. 이렇게 된다. 현재 넷마블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은 팔고 외인은 산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개인들이 워낙에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이 여전히 출하가 되는 케이스가 되고요. 그다음 현대모비스라든지 삼성전기가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면 매도에서 이제 삼성물산이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고요. 세트리온 역시 매도가 나왔다 됩니다. 그래서 세트리온이 어제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물질을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폭 상승이 나오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의 하락과 더불어서 같이 떨어졌다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신한지주라든지 생명이라든지 호텔신라라든지 이 중에서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쪽에서 강하게 상승했었던 쪽 역시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역시 소폭 매도를 했고 CJ라든지 SK텔레콤 이런 쪽도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다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인데 기관에서 수급을 보면은 기관은 우선 삼성물산을 많이 샀다가 되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이주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돌아가신 마찬가지로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지분을 상속할 때 결국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최상단에 위치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관에서 매수를 많이 했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 대해서 현대차 실적 발표가 예상치 상했다. 그리고 모비스도 이제 동반 매수 동일했고요. 그다음에 기아차라든지 이쪽도 역시 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주 그리고 자동차 이쪽에 대해서 매수가 많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매도에서는 역시 코스닥 레버리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당연한 흐름이 되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LG화학 그러니까 이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관 같은 경우는 자금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펀드 쪽을 자금이 유입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 시장에서 사야 될 쪽을 사게 될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를 팔 수밖에 없다 되죠. 그래서 매도와 매수가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 시장에서 올해 저점을 6만 5천 원까지 찍었었고 그리고 나서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9만 원대에서 놀던 거가 이제 19만 원까지 왔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 결국 2분기 실적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3분기도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이었죠. 근데 실제로 실적을 보게 되면 원래 컨센서스가 1조 1,300억 정도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품질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2조 1,300억을 반영을 했다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악재, 다만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실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실제로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3,138억 적자가 나왔다 되죠. 그러면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약 1조 8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컨센서스 대비해서 6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갔다 생각하고 4분기에 대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 내년에 대한 실적 역시도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증권사에서의 실적 추저치를 잠깐 보게 되면 원래 2020년 실적 전망이 원래 얼마였냐면 영업이익이 4조 4천억 정도 나올 거다. 이 부분이 실제로 충당금을 반영하다 보니까 3조 3천억까지 떨어졌다 되죠.
근데 실제로 2조가 넘는 충당금을 설정했으니까 원래보다는 좀 더 높였다가 됩니다. 다만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되냐? 7조 5천억이 전망으로 확 뛰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6조 4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늘어났다가 됩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6%대까지 올라간다로 전망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을 보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 내년에가 23,6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현재 주가 퍼로 따지게 되면 7%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실제로 퍼로 따지면 굉장히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 싸다. 이게 동일한 케이스가 된 거고 자산 가치가 뭐 아직까지 0.7배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밸류를 볼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 경기 민감 가치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경기 민감에서 자동차 가장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실적이란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냐? 실적 성장주가 됩니다. 이거 다 합치면 경기 민감 실적 성장 가치주. 좋은 건 다 들어갔다 되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는 이 구간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소화하는 과정 필요합니다. 근데 소화하고 나서 20만 원 넘어가는 게 어렵냐? 어렵지 않다가 될 겁니다. 증권사에서 목표치도 어떻게 바꾸냐? 19만 원에서 22만 원 목표치가 이제 26만 원까지 열리죠. 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3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어제 실적 발표가 나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배경이 이런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기아차 보도록 하죠. 기아차는 사실 더 황당할 정도로 잘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기아차 컨센서스가 5,700억이었고 결과는 1,900억 흑자를 냈습니다. 품질 충당금이 1조 2,600억이었으니까 실제로 충당금 설정 안 했다면 1조 4,500억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를 2배를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그럼 전망치가 어떻게 되냐? 실제로 2020년 기존의 전망이 내년에 시장에서 2조 1,000억 정도의 이익을 낼 것이다 라는 전망이 4조 1,000억 정도를 낼 것이다.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당 순이익이 내년 전망이 8,57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12개월 퍼로 따지게 되면 5.59%밖에 안 되죠. 시장 대비해서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좋아진다. 거기다가 영업이익률도 높아진다. 자산가치 여전히 싸다. 밸류 싸다. 다 되겠죠.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장 기아차의 박스권이라 할 수 있는 자리는 앞전에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여기가 박스권이었습니다. 이 라인대 저항, 돌파, 지지 다 받고 여기서 이제 상단에 넘어가면은 5만 8천 원, 6만 원 단기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그림들입니다. 자, 삼성전기도 실적 발표했는데 삼성전기는 그냥 예상치를 상회했다 정도, 한 18% 정도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 전망 역시도 1조라는 영업이익을 회복한다. 이런 전망은 동일하다 되겠죠. 그래서 밸류상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기는 밸류상으로는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적 성장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IT 대표 기업 중에 하나다.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패턴을 보게 되면은 상당 자리를 이번에 넘어가느냐, 한 차례 쉬었다가 넘어가느냐, 이 정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보도록 하죠. 이번 주 종합주가 지수 밴드 자체가 2330에서 242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날이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장에서 이 구간대에서 반등을 추가로 해가지고 상단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요 좁은 박스를 좀 더 이어가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되는데 오늘은 전일 미증시의 하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폭 요거 가격보다 낮게 출발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지수 마찬가지죠. 대형지수 마찬가지로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냐. 전체적으로 채널 패턴 동일한데 채널 패턴 자체가 위아래가 조금씩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 마디도 지난주에 지지를 잘 받았다는데 이번 주 중간 마디는 조금 더 아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90짜리보다 조금 아래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그 부분만 체크하면 동일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앞전에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만들어지게 되면은 추세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코스닥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우선은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들의 신용 이 부분이 문제된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성향 자체가 현재 코스닥하고 실적이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우선 기본적으로 N자형 하락은 어느 정도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고가 대비해서 11.68% 정도 하락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가 저가까지가 11.58% 정도 하락을 했다 되는데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요 가격대가 얼마냐? 중요 가격대가 앞전에 6월달과 7월달 고가를 만들었었던 이 가격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755포인트 정도가 되는다. 755에서 775포인트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고가 대비해서 약 15% 정도 하락한다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올 소지가 어느 정도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바닥이 확인이 되어 줘야지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 주 755에서 775포인트 전후 이 가격이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나중에 미 대선이 다음 주니까 미 대선에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여기에 따른 전략이 따로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 시장에서 신흥국 상대적 강세가 이어진다 비슷하고요. 중국 오중전해가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를 보게 되면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지금 강세를 띠는 게 뭐냐? 상대적인 흐름 이런 부분이 다 뭐냐? 결국은 경기 민감 대형 가치주 그리고 실적 성장주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에서가 실적이 다 좋다 나왔었죠. IT도 좋았었고 자동차도 좋았고 은행도 좋았고 철강도 좋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 좋은데 싸고 향후 미국에서의 부양책이라든지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 이런 걸 다 가져가는 쪽이 현재는 경기 민감 대형 가치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 자체가 현재 이들을 갖고 반등이 나오고 시장 대비 강세 이어진다. 다 수급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그동안 시장에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앞전에 2000 이하일 때, 1900일 때, 1800일 때, 그리고 2500일 때 샀느냐? 안 샀죠. 근데 왜 지금 사냐? 내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고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대형은 차근차근히 올라간다는 거고 바닥권에서 잡았을 때가 사실 밑으로 빠질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여전히 이쪽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밴드는 동일하고요. 여전히 동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형 쪽에서가 이쪽에 안 빠진다는데 국내 증시의 밸류라는 것들을 고가로 만든 게 누구냐? 사실 성장주가 고가를 만들었지. 이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밸류를 낮게 만들어주는 쪽이기 때문에 결국 이쪽이 무게가 실린다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제 낮게 출발할 텐데 낮게 출발해서 반등이 나오냐, 양봉이 나오냐 이게 오늘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